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서울 은평구 골목길 쓰레기 수거차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빛 아래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어진 손잡이, 곰팡이 핀 모서리, 누가 봐도 쓰레기. 하지만 이 가방 때문에 한 청년은 밤잠을 설쳤고, 한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 할머니는 1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당신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중반부에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오전 6시 20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친 민준, 24살, 대학교 4학년, 등록금 대출 430만 원, 생활비 대출 270만 원, 통장 잔액 8,340원. 아,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터벅터벅 걷던 민준이 쓰레기 더미 옆에서 멈춥니다. 낡은 가방 하나, 뭐야 이건? 무겁습니다. 뭔가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손이 지퍼로 갑니다. 찍, 가방이 열립니다. 그 순간 민준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헐, 현금 뭉치, 만원권 다발들, 대충 세어도 500만 원은 넘어 보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진짜야? 손이 떨립니다. 뇌가 빠르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30만 원 대출 상환, 마이너스 7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마이너스. 빚에서 해방.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잖아. 주인도 모르겠고. 5초, 10초, 15초. 민주는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시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가방을 뒤집니다. 돈 아래 무언가 있습니다. 낡은 사진 4장, 어린 여자아이와 할머니 놀이공원, 초등학교 입학식 여자아이와 할머니, 중학교 졸업식 여자아이와 할머니, 대학 합격증을 든 여자아이, 할머니는 뒤에서 울고 있음. 누구지? 낡은 수첩, 표지에 은지 대학 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펼칩니다. 2010년 3월 5일 폐지 12kg 6,000원. 2010년 3월 6일 청소 일당 3만 원. 2010년 3월 7일 폐지 15kg 7,500원. 2025년 2월 28일 청소 일당 3만 원. 15년치 기록.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모았는지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15년을? 제일 아래 작은 쪽지, 떨리는 손글씨. 이 돈은 제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은지, 대학 보내려고 15년 모았습니다. 누가 찾아주신다면 제발 제 손녀 은지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기억을 잃어가지만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연락처 번호로 꼭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손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평생 모은 돈. 사진 속 할머니가 보입니다. 주름진 손, 낡은 옷. 하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습니다. 아, 이거 민주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전화하면 돈 못 받아. 하지만 안 하면 양심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지웁니다. 다시 누릅니다. 지웁니다. 아, 진짜. 민주는 자신의 통장을 봅니다. 8,340원. 내일 카드값 자동이체 87,000원. 내일 마이너스 되는데. 하지만 사진 속 할머니가 보입니다. 젠장.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 30대 초반쯤. 피곤해 보입니다. 저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시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주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가방이요. 할머니 가방. 안에 돈이랑 쪽지가 있어서.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먹이고 있습니다. 은평구 682동 골목길이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아니, 20분 안에 갈게요. 제발 그대로 있어주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뭐지? 왜 저렇게까지? 18분 후 숨을 헐떡이며 한 여자가 달려옵니다. 가방이요. 민준이 가방을 들어 보입니다. 여자는 가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주는 당황합니다. 저 괜찮으세요? 여자는 가방을 꼭 안습니다. 마치 사람을 안듯이. 고맙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여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지예요. 이 가방은 제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3일 전에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이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장 옆에 가방을 놓고 가셨어요. 민준이 묻습니다. 왜요? 왜 가방을 버리신 거예요? 은지가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예요. 기억을 잃어가세요. 제 얼굴도 이제 가끔 못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 가방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요양원 가실 때도 자실 때도 밥 드실 때도 항상 이 가방을 안고 계셨어요. 민준이 가방을 봅니다. 이 가방이 뭔데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제 인생이에요. 은지는 민준을 근처 벤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한테 돌려줬죠. 3개월마다 다른 집. 모두가 저를 짐처럼 여겼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절 데려가셨어요. 먼 친척이셨는데 저를 2번밖에 못 보셨던 분이에요. 다른 친척들이 말렸어요. 당신도 가난한데 애까지 키워? 그냥 보육원 보내.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애는 가족이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오기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할머니 혼자 폐지 주우며 사셨어요. 하루 버는 돈이 10,000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를 키우신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폐지 주우러 가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 일하시고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하루에 3시간 주무셨어요. 15년 동안 민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15년을 하루 3시간씩만?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키웠는데, 예.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가방이요. 은지가 가방을 쓰다듬습니다. 제가 10살 때 할머니가 사신 거예요. 중고로 3,000원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이 가방에 할미가 너 대학 보낼 돈 모을 거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나 위해 돈 모으시나 보다 했죠. 근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5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이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할머니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수첩 봤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치 기록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 벌었고 얼마 모았는지. 어떤 날은 폐지가 안 나와서 3,000원밖에 못 버신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아파서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도 기록하셨어요. 오늘은 0원, 내일 더 벌어야지. 제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할머니가 이 가방을 꺼내셨어요. 은지야, 할미가 준비했다. 가방을 열었더니 돈이 가득했어요. 687만 원. 15년간 모으신 돈. 하루 평균 1254원씩 모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늘 같은 옷만 입으셨는지, 왜 난방을 안 하고 주무셨는지, 왜 늘 라면만 드셨는지. 민주는 말을 잃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원래 절약하는 분이니까. 할머니는 원래 괜찮으신 거니까. 바보같이. 은지는 울먹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는 감기 걸리셔도 병원 안 가셨어요. 약값 아끼려고. 겨울에 내복도 안 입으셨어요. 내복 살 돈으로 제 옷 사셨어요. 생일마다 제게 케이크 사주셨는데 할머니 생신엔 미역국도 안 끓이셨어요. 전부 이 가방에 넣으신 거예요. 민준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가방을 버리신 거예요? 은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1년 전부터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어요. 은지야, 오늘 밥 먹었니? 하루에 5번씩 물으시고. 그러다 점점 심해졌어요. 제 이름을 잊으셨어요.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6개월 전쯤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내 돈 어디 갔어? 내 돈. 저는 설명했어요. 할머니, 그 돈으로 제가 대학 다녔어요. 제가 다 졸업했어요. 할머니는 이해 못 하셨어요. 내 돈 돌려줘. 내가 15년 모은 돈. 그날 처음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저한테. 은지는 눈물을 닦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잊으셨어요. 절 키운 것도, 15년 동안 고생하신 것도. 돈을 준 것도 전부 잊으셨어요. 하지만 가방은 안 잊으셨어요. 이상하죠? 저는 잊으셨는데 가방은 기억하셨어요. 3주 전 요양원에 모시기 전날 밤 할머니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렇대요. 갑자기 옛날 기억이 돌아온다고. 할머니가 절 보셨어요. 은지, 우리 은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는 목이 메입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할미가 돈을 다 못 모았어. 가방이 아직 차지 않았어. 할미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못하겠구나. 민주는 숨이 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끝까지 못 채우셨다고 죄책감을 느끼신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더 모아야 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도 제 결혼 자금, 제 미래,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요양원 3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가셨어요. CCTV를 보니 할머니는 옛날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가셨어요. 지금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았지만, 할머니는 그 앞에 한참 서 계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쓰레기 더미 옆에 놓으셨어요. 조심조심, 마치 아기를 눕히듯이. 민준이 묻습니다. 왜? 왜요? 은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찾았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방이 텅 비었어. 나는 쓸모없어. 나도 버려져야 해.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평생을 바치셨는데 본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할머니도 가난하셨어요. 폐지 주우시고 청소 일하시고. 근데 저는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원래 그러니까,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은지가 민준을 봅니다.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병원에 계셨는데 저는 시험 기간이라고 못 갔어요. 다음에 가지 뭐.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제 얼굴 못 보고 가셨어요. 민준은 울먹입니다. 이 가방 봤을 때 돈이 보였어요. 500만 원이면 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것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웃으셨어요. 제가 뭐 잘했을 때, 밥 잘 먹었을 때, 성적표 받아왔을 때 그렇게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보답 못했어요. 민준과 은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습니다. 4주 후 민준은 우편물을 받습니다. 은지에게서 온 편지. 민준 씨께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했어요. 만약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가방은 지금 할머니 곁에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절 못 알아보세요. 하지만 가방만은 꼭 안고 계세요. 민준 씨 덕분에 할머니의 15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가방을 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컸으니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신 거예요. 민준 씨도 할머니를 생각하셨다고 했죠.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민준 씨를 위해 할머니가 선물을 보내래요. 편지 안에 수표 하나, 100만 원, 메모지. 정직한 청년의 등록금에 보태세요. 그리고 이따금 할머니 산소에 가주세요. 할머니들은 손주가 찾아오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민주는 수표를 보며 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시외버스를 탑니다. 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
2년 만에 찾아갑니다. 묘지 앞에 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민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국화꽃,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호빵. 할머니 호빵 사왔어요. 할머니가 항상 사주셨던 거. 이제 제가 사올게요. 매달 올게요. 약속할게요. 민주는 한참 동안 할머니 산소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 은지와 할머니 요양원 방. 은지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안고 있습니다. 은지가 말합니다. 할머니, 가방 찾았어요. 어떤 좋은 분이 찾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방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은 할머니. 그 곁에서 은지가 조용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이별의 슬픔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한 세대의 기억이 조용히 잠들고 다음 세대가 그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봄은 다시 옵니다. 늘 그랬듯이.